여러분의 한국사 과목을 책임져줄 대성마이맹 미정쌤이에요. 자, 2024년 10월 학평 여러분들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제 수능 앞두고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모의고사죠. 그래서 다른 때의 학평보다는 조금 긴장감 있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 한국사는 어땠나요, 여러분? 자, 10월 학평 간단하게 한국사도요, 총평하고요. 그리고 문항들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우선 요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우선 여러분 학력평가는 평가 모의고사랑은 또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조선사 같은 파트에서 경제사 포인트 한번 이렇게 짚어주거든요. 그래서 출제에서 요 정도는 알아라. 좀 요런 포인트가 있는데, 요번 이제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런 거예요. 약간 요런 부분까지도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잘 나오는 빈출의 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게끔 하는 문항들 좀 출제가 됐어요. 선택지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또 조선 후기의 정치사의 이제 후반부 부분을 좀 짚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난이도는요.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거 항상 시험이고 준비가 좀 느슨하게 되다 보면요. 남들 다 쉽다고 하는 것도 나는 어려워요. 근데 한국사는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필요한 등급 나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문항 저랑 뒤이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해설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부는 조금 하고 이 해설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전혀 나는 한국사에 관심도 없고 공부 전혀 세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설 강의를 듣는 조금 무의미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는 출제되는구나 정도의 총평 정도를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난도 문항인데요. 한국사는 여러분 이 시점까지도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5위 안에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것들 가지고 왔지만 이게 꼭 이렇게 무슨 문항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느슨하게 했거나 아직은 공부가 좀 덜 됐거나 좀 이런 수준에서 보시면 돼요. 자, 8번 독립협회 같은 부분. 출제가 됐는데 뭐 허니 육조랄지 만민 공동회랄지 요런 키워드들 개념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3번 문항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잘 나오는 게 그 통치의 체제 부분이 발에는 뭐 삼성육부 체제, 고려는 이성육부 체제 요런 포인트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 10월 학평에서는 뭐 12목, 국자감, 그러니까 결국 고려시대 중심 기구를 중앙의 통치기구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회의기구로 나와 있었던 도병마사, 식목도감 연결짓게끔 문제 냈는데 오답률이 좀 높게 나왔고, 자, 그리고 14번 현대사 여러분들 꼭꼭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제끼고 저런 거 제끼고 이러면 내가 원하는 등급 이렇게 딱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문제를 틀리는 걸로 인해서. 자, 이 삼성계열 문제는 지난 9월 학평에서도 20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난도 되게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오답률 굉장히 높게 나왔던 건데 이게 여러분 적어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다음에 전년도 수능은 한국사도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한 번은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또 나왔는데 많이 나왔고 오답률이. 자, 그다음에 6번 조선 후기의 뒤에 끝자락에 나오는 이제 정치사 임술농민봉기 요 부분들 공부 많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답률 나왔고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저런 걸 왜 틀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충 공부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료 안에서 여기서 이제 묻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항상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이렇게 대충 술렁술렁 하게 되면 기본기가 이제 너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자료만 조금 다채롭게 넣어도 여러분들이 금방 답을 또 못 고르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는 웬만큼은 합시다 라는 거. 자, 우리 공식적인 이제 수능 앞둔 마지막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출제 방향성 다시 한번 잡고 여러분들 공부의 방향성을 잡으세요. 정근대사 6문항, 그러니까 적게 나오고요. 근현대사가 많이 나와요. 14문항이 출제됩니다. 근데 이건 고정이에요. 고정된 값이고 선사 하나 나오고
고대 하나, 고려 두 문항, 조선 두 문항 정도. 수능에서는 하나는 정치사 나오면 하나는 경제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인트 잡아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흥선대원군, 강화도주야.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돼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이제 일제에 의해서 병합되는 그 순간까지가 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 일제강점기 5문항, 현대 4문항 정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 학평에서는 이제 현대사가 한 문항 좀 더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5문항까지 출제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방향성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강좌는 3강좌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 자체가 이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첫 번째 1배속 개념 완성, 7지도 개념 15강에서 5강 회독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 도움 받을 수 있고, 요거 압축한 거예요. 10강짜리 30분 내외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제 마지막 5배속인데 요거는 이제 2강으로 전 범위를 다 훑어주는 강의예요. 그래서 자신의 학습의 상태와 수준, 그 다음에 시간적인 그런 여건들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준에 맞는 거 들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임박해서 공부하면 공부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하객진을 추천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2강짜리다 보니까 많이 압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강의를 통해서 또 보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재로, 여러분들 얇은 교재로 바로바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심플하게 교재로 다시 이렇게 보완을 좀 시켜놨어요. 그래서 OT 한번 보시고 필요한 거 여러분들 도움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항부터 하나씩 공부 좀 해보자고요. 자, 시험지 보도록 할게요. 자, 24학년도 10월 달에 치러지게 된 우리 고3 학생들 학력평가 문제집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항부터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계급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지배받는 자와 지배하는 자로 나뉘어지는 이런 계급 발생한 시기 언제다? 군장의 존재 보이고요. 요거는 청동기 시기에 해당이 된다. 그럼 청동기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을 고르면 되는데, 이게 고인돌 고였다 두 다리의 덮개돌을 고였다. 고인돌이 군장의 지배층의 무덤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 자, 22담로를 설치하였다. 이게 어디냐? 백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행정체제, 행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령왕 무렵에 설치해서 왕족들을 파견했다. 자,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화폐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정답으로 골라라 라고 했을 때 화폐 요거 나와요. 상평통보. 조선 후기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거. 그래서 조선 후기. 안 쓸게요. 자, 상감청자를 제작하였다라고 했는데, 문화사법은 선택지조차도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요 학력평가에서는 요 선택지를 넣었어요. 요거는 지금 고려 시기 때 청자. 자,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고 했는데, 여러 나라의 특징이죠. 그 중에서 고구려 용맹스러운 나라, 고구려 동맹,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 은근히 틀린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북한산에 다녀왔다. 근데 잘 모를 수도 있다. 근데 내신을 여러분 내신 공부할 때 그게 잘하면 결국엔 수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서 풀 수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선택지가 넓어. 그래서 설령 내가 사료에 있는 내용 잘 몰랐어. 그래도 이게 대충 속어법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순수비를 복제한 비가 있고, 근데 봐봐, 힌트는 여기에 있어. 6세기. 그러면 4세기, 5세기, 6세기, 삼국시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6세기 마지막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 나라가 어디에 해당되는 나라다? 요거는 신라에 해당이 되는 나라다. 그래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라가. 그래서 진흥왕 시기 때. 근데 묻는 건 이게 버풍왕이냐, 지증왕이냐, 진흥왕이냐 이런 걸 묻지도 않아. 그냥 신라만 찾으면 돼.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 요거 어디다? 발해에 해당되는 거죠. 자, 골품제 요거죠. 정답 2번이고요. 자, 무령왕릉 어디다? 백제다라는 거. 자, 경국대전 최초의 통일된 법전이 나왔던 거. 요거는 조선 시기고요. 완성했다. 언제? 완성, 성종, 조선. 자, 팔만 대장경, 몽골 침입기 때. 그래서 요거는 고려의 문화유산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오답률 2위에 있었던 거.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설렁하거나 느슨하게 하면 요런 문항은 여러분들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교육기간 되게 잘 나온다고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자, 많이 주자, 이건 어디 거다? 발해 거. 그다음에 거꾸로 하면 감잡고, 국자감 이거 어디 거다? 고려 거. 요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려 거 골라라라고 했는데, 또 이게 어려웠다 뭐 이럴 수도 있어. 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그러니까 고려에 남겨져 있는 귀족 관료층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다. 이거 다른 나라에서 중국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많은 통치기구 이렇게 모델 삼아서 정비했는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인 회의체였어요. 정답 5번이고. 자, 홍문관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여러분들 수능 시험에서 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세종 때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기구로서 이제 집현전이 있었다면, 이제 성종 시기 때는 그걸 이어받은 이제 홍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3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구이기도 해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의 회의기구다. 이거는 고구려의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통리기무함은, 자, 이거 암기팁 수업 시간에 강화도는 통무가 맛있어 이러면서 알려주는데,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항구의 문을 열었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개화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통리기무함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는 통무가 맛있어. 강화도는 통무가 맛있어. 요렇게. 자, 구주 오수경 체제를 정비하였다. 근데 행정구역이 넓어지니까, 땅덩어리가 넓어졌던 통일신라 시기 뉴스페이퍼 왕. 누구? 신문왕 시기 때.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물론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어. 그렇지만 요쯤 되면 고려사 파트 나오지 않을까? 요쯤 되면 조선사 파트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의 추론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쳤대. 근데 왕이 누구냐? 그러면 고려 후기 때 나올 왕이 누구밖에 더 있어? 공민왕.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친원 세력을 축출하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골라라. 토지 권문세족에 의해서 억울하게 빼앗긴 땅과 노예가 된 사람들 바르게 돌려주는 기구. 누구를 등용시켜서? 신돈 등용시켜서. 정답 5번이죠. 자, 훈유 10조를 남겼다. 태조 왕건에 해당이 되고요. 훈민정음 창제의 세종이죠. 자, 수원하성 정규시나 초대장.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정규시나 초대장 누구 거라고요? 정조. 자, 평양천도를 단행하였다라고 했는데, 고구려의 장수왕 정도. 근데 또 평양천도 이야기 나오면 요거 어디에다가도 또 언급이 될 수 있죠?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경우. 자, 5번 볼게요. 밑줄친 전쟁사 한 문항 출제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외란 잘 나오고요. 임진왜란. 또 하나는 호란 나올 수 있어. 근데 요번에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호란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온다. 뭐라고 나온다? 삼전도에서 조선의 항복을 받고 돌아가는 청군을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인 박시분이 꾸짖는 장면이다. 요거는 호란 이야기하는 거죠. 삼전도에 굴욕까지 겪었으니까 병자호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 영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랑캐한테 우리가 침범을 당해가지고 굴욕적인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오랑캐를 치자라고 하는 북벌론이 직후에는 대세였다는 거.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랑캐라고 할지라도 배울 만한 것은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론이라고 하는 게 또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정답은 2번. 자, 별무반이 편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진하고의 관련성이 있죠. 윤관 고려시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금강가야를 멸망시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라의, 그냥 신라만 알면 되죠. 가야는 신라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간가야는 신라 버프왕 시기, 대가야는 뭐 진흥왕. 자, 삼별초는 대몽항쟁 때. 그러니까 요거는 고려 대몽항쟁과 관련이 있고요. 강회군이 중립 외교를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 호란이 일어난 인조 앞에 즉위했었던 광해군의 시기의 이야기니까 요거는 뭐 아니죠.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오답률 4위에 있었는데, 역시 뭐 3점 문항으로 배치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긴 하네요. 근데 어렵지는 않은데. 자, 조정에서 삼정이 정청 뭘 해결하려고 했냐면 세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수치, 세금을 걷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겼던 거야. 그래서 토지에서 세금 걷는 문제점, 전정, 그 다음에 군역을 증발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군정, 그 다음에 곡식을 빌려주는 건데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이제 거기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뭐 우리 뭐 사채 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결국 그런 개념이에요. 대출해 주는 거니까. 환곡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이제 환정.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 정청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다? 요거는 이제 세도 정치 시기 때, 그래서 1860년대 무렵이에요.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던 거. 그러면 이제 완전 끝이죠. 조선의 끝자락. 그래서 라에 해당이 된다. 여기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바로 이제 요 시점에 강화도 조약 체결은 흥선대원군이 하야되고 체결이 됐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요 부분 라에 걸리겠죠. 자, 7번 갈게요. 자, 밑줄 친 정변 이제 근대 파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도 알아야 돼. 개화당의 정변이고 3일 만에 막을 내렸다. 3일 천하로 끝나버렸다. 그럼 이거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구나.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던 정변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모 끝나고 나서 맺어진 조약 2개. 이모, 제물포, 조청. 그리고 갑신, 정변 끝나고 난 다음에 맺어진 조약, 텐진 조약 하나, 그 다음에 한성 조약 하나. 그래서 골라라. 3번. 이렇게 되죠. 한성 조약이 뭐냐, 뭐 텐진 조약이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그래도 한 번은 체크하시는데 잘 막 출제하지는 않는다. 자, 귀족 관료들한테 읍 단위로 녹을 준 건데 이거는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으니까 관료들한테 너무 권한이 많이 가. 그래서 이거를 폐지시키는 거 왕권 강화 차원에서 한 거예요. 누가? 뉴스페이퍼 왕, 신문왕.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정규신하 초대장, 장용령, 정조의 친위부대.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한 거예요. 이건 왜 한 거죠? 앞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신정변보다 뒤의 이야기. 자, 유신헌법 나와. 이거 언제? 박정희 정부. 자, 8번 문화. 이게 1이야.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게 왜 어려웠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근대사로 가면서 요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공부가 안 됐으니까 답을 골라내기가 어려웠겠죠. 만민공동회를 체크해서 공부 조금 한 친구들은 이게 독립협회라고 하는 건 체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늘날과 같은 의회를 최초로 만들려고 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민중들을 참여시켜서 관과 민이 합심해서 함께 가고자 했다라는 움직임을 보였어. 그런데 결국 고종이 항공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세운 나라는 민의 나라가 아닌 대한 황제의 나라,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지가 좀 꺾이게 됐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신민회여 흥하라. 신은 강습소. 이게 본래의 그 모습은 뭐죠? 신은 무관학교예요. 이거는 뭐 지금 여기랑 관련성이 없죠. 우리 국권 피탈 과정기 겪으면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때고. 자, 교조의 원통함을 푸는 운동으로 시작이 됐던 거.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그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데요. 요거는 그 일제강점기에 해당이 되겠죠. 1929년. 자, 우리말,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선어 학회에서 했던 활동. 자,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자, 가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상설 등은 만구평화회의에 여기 네덜란드 만구평화회에 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미 나와야지. 이거 뭐 때문에 파견이 됐다. 을산늑약 이거 불법적인 거다. 라고 하는 거 강제로 체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파견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봐봐. 러시아 대표를 찾아가서 회의 참가를 요청했으나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도 나도 식민지를 다 삼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가서 한국 황제가 자, 이것을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할 근거가 없다. 외교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 이거는 불법적인 거다. 자, 그러면 이거 이후에 결과로 옳은 것은 통감부가 설치가 됐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예송농쟁, 요거 상봉 문제로 일어났던 거잖아요. 효종 사망, 효종 비사망하고 나서 현종 시기 때 벌어졌던 거. 자, 이모군란. 관련성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요거는 초기에 일어난 일이고. 자, 그 다음에 개성에 공업단지를 조성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현대사로 들어가서 남북관계. 언제? 이거 DJ 때. 김대중 때. 자, 부산 등 3개의 항구가 개항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의 상황이죠. 자, 10번 갈게요. 자, 탐구활동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가 포인트. 군대 해산 조치. 그래서 우리의 정규 군대까지 해산시켰어. 이게 뭐의 부속 그 조치기였냐면 그러니까 정미 조약의 부속 조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걸 격분했었던 박승환이 시위대의 대장이었던 이 박승환이 자결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일부 장교와 군사들이 격분하면서 이제 나서서 싸우자. 그래서 이제 뭉쳤던 그 이제 단체가 정미의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미의병은 제일 먼저 나왔던 최초의 의병이었던 을미의병이나 그 다음에 그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나오게 됐던 이제 을사의병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군사력 면에서 차이가 생기죠. 왜냐면 여기에는 우리의 그동안의 정규 군대의 어떤 군인이 여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미의병에. 정답은 1번이죠. 자, 한산도 대첩 뭐예요? 이거는 임진왜란, 이순신. 자, 에치슨 선언이었는데 요거는 6.25의 하나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미 국무장관이었던 이 에치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반도를 그러니까 그 태평양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김일성한테 기회를 줬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에치슨 선언을. 자, 병인 양류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 과정에서 나오죠. 충돌하죠. 자, 치안유지법 일제 강점기 1925년에 이걸 통해서 겉으로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가들 더 잡아들였다. 자, 11번.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화성 제압리 이렇게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고종의 장래일 즈음에 전국 각지로 확산된 이 운동 이렇게 하면 나와야 돼. 자, 요거 3.1 만세운동. 그럼 답은 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우리의 전 민족이 다 들고 일어나고 해외까지 일어나고 하니까 이 민족들을 묶어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단체가 필요하겠구나.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으로 나오게 됐던 거예요. 자,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관련성이 없죠. 한일협정 체결과 관련된 이야기는 요거는 현대사 박정희 정부 시기와 관련이 있죠. 우리가 국교 정상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걸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었고,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것도 현대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11번 문제 풀 때 이거 현대사잖아 이러면서 제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형평운동이죠. 진주에서 일어났던 백정들이 도축업자들 일어났던 신분제 철폐운동. 자, 그 다음에 12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 했는데 너무 쉬워 이거는. 자,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건 공부 아예 안 한 거지, 여러분. 조선 태영령, 식민통치, 뭐 회사령, 토지조사 사업. 그러면 요거는 무단 통치구나. 그래서 골라봐라. 그럼 헌병경찰제도. 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원래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옷감을 대신 냈다고요. 그런데 옷감을 원래 2필 내던 것을 1년에 이제 1필로 줄여주는 거 누가 했다? 이거 영조가 했어요. 조선 후기 영조. 다루같이 이거 우리 원간섭기 때 고려시대 때. 자, 그 다음에 척화비 화의하지 않는다. 서양 세력들하고. 요거는 흥선대원군. 자, 그리고 한국신민서사를 암송을 강요했다. 이거 일제강점기. 근데 언제? 이거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이렇게 된다. 자, 13번. 자, 지도는 요건 안 어려웠을까? 뭐 어렵진 않은데. 자, 지도는 일제가 우리나라 독립군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원과 밀정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주 일대에 어떤 애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해 놓은 거예요, 밀정들이. 홍범도에 부대가 있고, 북로운정서가 있다. 백두산은 여기 있는데, 여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만주 일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했던 우리 이제 독립군의 활동을 찾아보는 건데, 쭉 보면은, 비변사.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을까? 근데 이거 만약에 몰라도, 청산예전투 요거 골라야지. 왜냐면 여기 홍범도 김자진이 있잖아요. 비변사는 여러분 한양 일대에 있어요. 한양 일대 중심가에. 이거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나중에 최고기구화가 되죠. 임난을 거치면서 세도 정치 시기 때 가게 되면은 여기에 비빈을 간택하는 일까지 비변사에서 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중심부에다 두고 이게 완전 그 세도가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기구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군 육진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만약에 지도가 이렇게 백두산 있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 사군, 그러니까 압록강의 상류 일대, 그다음에 육지는 함경도 끝자락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여기 만주 일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위치가 다르다는 거. 자, 대한인국민회 이거는 미주, 샌프란시스코. 자, 그리고 조선총독부, 뭐 조선총독부 이거는 당시 경성, 한양이죠. 자, 그다음에 14번 볼게요. 밑줄 친 이 정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공부 안 하면 뭐 또 틀리지. 이거는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고 어렵다고 해서 한 번쯤은 눈여겨봤어야 되는 건데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나올 수 있는 두 포인트 정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헌 2번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삼선 개헌, 대통령 3번 하려고 했던 거 69년에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그 10월 유신, 그러니까 유신 체제를 만든 거, 유신헌법 7차 개헌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래서 이거 박정희 정부. 근데 뭐 여기에 뭐 보면은 힌트는 더 줬어. 국가안보, 그다음에 지속적인 경제 개발을 내세웠던 대통령. 그런데 이걸 개헌을 추진하면서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반발에 부딪혔다. 그래서 그 시기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죠. 정답 4번. 집집마다 군포를 다 내게 했던 거. 양반도 세금 제대로 내라. 흥선대원군.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죠. 고종 시기. 자,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 민족말살 통치 시기예요. 37년에 중일전쟁 일어나고 난 직후에. 자, 1차네요.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났어. 이거 DJ 때, 김대중 때. 자, 그리고 15번 갈게요. 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담배를 끊어서 나라를 살리자, 나라 빚을 갚자 이런 이야기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빚을 져가지고 이걸 빨리 갚아야 우리의 경제 주권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제 주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성금, 모금하고 이런 것들이 2번 있다. 2번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은 우리나라 국권 피탈, 일제병합되기 직전의 상황. 이게 국채보상운동 한 번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일어났던 IMF 요거 2개를 떠올리면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 병합되기 바로 직전 상황,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굉장히 확대가 되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기여를 했던 거는 언론사였어요. 영국인이 운영했기 때문에, 베델이 운영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건드릴 수가 없었죠. 일제가. 대한매일신보 지원을 해줬다. 자, 묘청, 서경천도 운동, 요건 고령. 단발령 시행에 저항하였다라고 했는데 을미개혁 이후 상황이죠. 을미, 의병.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하였다. 이거는 개항 뭐 초기의 상황이죠. 위정척사 운동. 뭐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상소. 자, 9번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것을 참작한다라고 하는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 광무개혁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16번 군사조직인데 16번쯤 나왔어. 군사조직. 일제강점기 관련된 군사조직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사조직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선 한국강복군 떠올려봐도 좋아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딱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주잖아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이렇게 파견이 되고 활동이 되었다. 그러면 국내 진공작전 정답 3번이죠. 자, 황토연, 황룡촌 뭐 이런 거는 동학농민운동. 인천 상륙작전 뭐야? 이거 6.25. 자, 광성보에서 미군이 항전하였다. 미군에 항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광수어미로 공부했다. 광수어미. 그래서 광성보 어제연 장군의 그 숫자 깃발, 그다음에 어제연, 그다음에 신미양요. 요거는 신미양요. 자, 상하이 홍커우공원 의거를 감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윤봉길 의사. 자, 넘어갈게요. 17번.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우리 이 사진 너무 익숙하지 않아? 자, 3점이고요. 낯설 수도 있어요. 문화사, 뭐 인물사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은근히 틀려요. 자, 독사실론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조선사 연구초, 근데 민족주의 사학의 대부다라고 하면 2명 떠올리면 돼요. 하나는 신채호, 하나는 박은시. 근데 박은시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려면 뭐 한국 통사, 우리의 아픈 역사랄지 아니면 독립운동, 피를 흘리는 지열사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신채호 선생님인데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해서 이게 의열단의 행동지침으로 삼을 수 있게끔 글을 잘 쓰셨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셨다. 자, 목민심서 사실 잘 나온 선택지는 아니에요. 이거 정약용. 조선 후기 실학자이기 때문에 문화사가 많이 빠져서
자, 정약용, 그 다음에 시무 28조, 최승로. 자, 그리고 이거 고려죠? 최승로 고려. 자, 이토 히로부미 사살하였다. 안중근.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하였다라고 했는데 여운형.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의 이제 모체죠. 자, 그리고 18번 볼게요. 가회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쭉 봤는데 해방을 했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의 아래쪽에 살펴보게 되면 자,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한 이거의 결정사항이 알려지자 신탁통치 절대 반대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뻔하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래서 거기에서 신탁통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 미국과 주도권을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는 소련과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빨리 합의를 봐라라는 내용 합의를 했죠. 정답은 4번. 자, 6가지 뜻을 올렸다. 국정개혁안 뜻을 올리죠. 이거는 독립협회 이야기. 자, 1차 가보개혁을 주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보개혁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굳이 기구 이야기를 하면은 군국 기무처. 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좌우합작 운동에 해당이 되죠. 창조파, 개조파의 대립으로 결렬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임시정부에서 열렸던 회의,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민주화 운동 하나 나와줘야 되죠. 마산 시위에 참여했다. 그래서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던 시신, 뭐 김주열 열사라든지 뭐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고 힌트 나왔어. 부정선거. 정말 부정선거도 이런 부정선거가 없었다. 3.15 부정선거, 자유당 선거에서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4.19와 관련해서 결과를 골라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올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수능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이제 그 내각 책임제로 대통령 중심제로 너무 대통령한테 권한을 많이 줬던 것을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다가 바뀌었다. 이게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됐다? 하야했다. 정답은 2번. 자, 집강소라고 하는 농민자치기구가 나왔던 것은 동학농민운동이고, 자,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집권당의 민정당의 그 후보자, 다음 대통령 후보자로 나올 그 노태우가 이제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 직선제 개헌을 이제 약속을 하죠. 이건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고요. 자,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6.25 이후의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 전쟁을 종결시키는 거 아니고 이제 휴전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이후에도 무슨 불가피한 일들이 생기면 미국이 도와주겠다. 이제 뭐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자, 반미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초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초기 상황, 재헌국회가 중심이 돼서 구성이 됐던 거. 자, 마지막 20번 볼게요. 또 뭐 남북관계 문제가 하나쯤은 나올 법한데 남북관계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남북관계 꼭 나오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자, 가정보식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근데 IMF가 나왔네. 또 앞에서 제가 경제 부분 우리 빚져가지고 갚아야 된다 이야기 나오면 하나 국채보상운동, 하나는 IMF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조기 상황을 했다.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라서 막 이제 아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냐 이러면서 막 외신에서 난리였던 거. 이게 근데 언제 극복을 한 거예요? DJ 때. 금모으기 운동. 자, 화북으로 이동하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인데 이게 조선의용대가 있고 이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이 이끄는 일부 부대는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한다. 그리고 나머지의 일부 부대는 화북 예난지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상황. 일제강점기 이야기예요. 자, 4.4 오입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있는데 요거는 이승만 정부 1공화국 이야기죠. 자, 농지개혁법 요것도 이승만 정부 시기 이야기죠. 자,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상인인데 이거는 화폐정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일제강점기 넘어가기 직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빼앗아가기 위한 그 초석을 얘네들이 다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분 문항까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셔서 진짜 한국사 한 문제 때문에 우리 진짜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
떨어지는 일, 그런 이야기는 나오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가지고 꼭 원하는 학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